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랜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맨날 자주 오는 것 같은데 또 오랜만에 온 것 같고, 또 그런 상황입니다. 좋은 소식 갖고 왔습니다. 성균관대 붙은 학생, 그러니까 영훈고, 일반고인데, 성균관대 붙은 학생이 있어서, 좀 특별하게 다루어 볼 것 같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 친구를 제가 이제 1년 전에 만났을 때, 그러니까 고3 올라갈 때쯤 만났습니다. 그때 고3 막 올라가는 겨울이었을 거예요. 만났을 때 상담을 했을 때는, 내신이 한 4등급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4등급, 그리고 가끔 5등급짜리 과목도 있어서, 내신 4, 5등급 가지고는 늘 대학이 없죠. 당연히 이제 학종이고. 그래서 근데 가고 싶은 대학은 굉장히 높은 편이었는데, 뭐 여러 사정에 의해서 어쨌든 수능에 조금 집중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춰서 대학을 쓰기로 하자.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 친구 수업을 하면서, 약간 이 논술 자체가 수능 국어를 공부하는 과정과 되게 비슷하기도 하고, 그 수능 국어와 사탐에 특히 도움이 좀 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성실히 했고, 꾸준히 했고, 하나하나 옆에서 고치면서 가르쳤는데, 사실은 저는 알았습니다. 왜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학생한테는 말을 안 했는데, 저 학생이 떨어지면 누가 붙지 할 정도의 경지에 올라갔다는 것을 막판에 한 9월쯤에는 정확하게 알았고, 붙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것을 20년을 하면서도 반드시 붙을 것 같은 학생인데도 떨어지는 경우가 정말로 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건데, 대부분 뭐 재수생들도 거의 굉장히 잘 씁니다. 왜냐면 몇 년씩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떨어지는 경우가 덜어 있고, 특히 제가 봤을 때는 홍대, 동국대, 또 세종대, 약간 요 정도의 라인들이 외대까지 왜 붙고 왜 떨어지는지 잘 모르는 대학들입니다. 일단 문제가 조금 쉬운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가 쉽기 때문에 잘하는 학생들도 유리할 거고, 문장 하나, 단어 하나 가지고도 당락이 가르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차라리 어려운 논술, 차라리 힘든 논술, 이게 훨씬 효과가 있는데요. 이 성균관대 붙은 학생도 시험 때, 그 시험 볼 때는 다른 학교는 쉬웠는데 성균관대 정말 허덕허덕 풀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균관대 문제가 그래요. 세 문제로 돼 있고 허덕허덕 푸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서강대에 비해 성균관대가 어렵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수능 체조가 거의 없다. 거의 이제 완화된 상태에서, 한양대는 문제 하나짜리에 일종의 장원급제 이런 시험이었기 때문에 한양대는 되려 오히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허수도 많고, 그리고 그 자체도 너무 스타일 있는, 어떤 학교가 원하는 스타일은 교수 마음이기 때문에 예시답안만 봐서는 모르는, 그 합격 답안을 봐도 어떤 일관된 패턴이 일단 보이진 않는, 채점 기준표는 있지만 그런 대학에서 성균관대가 사실은 되게 성실하게 풀고 성실하게 맞춰서 가기가 좋은 대학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서강대는 생각보다 좀 너무 쉬워요. 오히려 쉬우면 당락을 가르는데 굉장히 박 터집니다. 뭐 문장 하나나 표현 하나나 어쩌면 접속사 하나로도 이 학생이 떨어졌을 확률이 높아요. 그 대학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종대, 홍대, 동국대 뭐 이런 대학들입니다. 때려 이제 건대는 안 그래요. 근데 제가 많은 경험을 해봤는데, 건대, 숙대, 성균관대, 이대 이런 데는 확실히 붙는 학생이 붙는 것 같아요. 고대까지. 근데 너무나 시험이 조금 쉽고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대학들이 오히려 누구나 열심히 했는데도 붙지 않는 그런 이제 역설이 발생하는 게 논술입니다. 이거는 제가 논술 설명회 때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대상 논술 설명을 한번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성균관대 붙은 학생 같은 경우 내신이 4등급 그리고 5등급도 있었는데 어떻게 성균관대를 갔냐. 굉장히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고, 그 영문고에서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 말고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다 전부 다 논술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논술을 아마 권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학생은 실제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고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좀 되게 좋아하고 읽은 학생이었고 글도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읽고 글 쓰고 이런 거에 능했고, 제가 문법 같은 거는 학생이 따로 공부했다고 합니다. 이제 뭐 문법은 그냥 약간 암기도 있고 문제풀이도 있으니까 그것만 따로 챙겼고 나머지 다 독해력으로 공부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학생에 대해 얘기를 하면 내신은 4등급 이렇게 나왔는데 마지막에 이 불수능 국어를 1등급으로 뚫어냈습니다. 국어 1등급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수능이 어려울수록, 불수능일수록 이제 진가가 발휘되는데, 아마 그 학생이 그 진가를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려운 거에 이제 적응할 수 있는 피지컬이 있고, 그 읽기 피지컬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뚫어내니까 오히려 변별력이 생겨버리는 상태였어요. 사실 이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공부 시간이 오래 갖지 못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렇지만
순간 집중력이 좋았고 읽기 능력, 포인트를 잡아내는 능력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거는 본인 입으로 말하듯이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으면서 글을 쓰면서 쟁점 파악을 너무 많이 해서 그리고 고전 양서들 같은 걸 많이 읽으니까 이게 좋아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이 이 친구만의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게 이번에 수능 만점자들 보십시오. 특히 지방에서 만점 받은 학생들 사실 기적에 가까운 일인데 그 친구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독서 얘기입니다. 이게 독서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아는데 시간에 쫓겨서 못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만점 받은 학생 중 한 명 혹시 인터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고전 양서 많이 읽었다. 이 친구 수능 일주일 전에도 자기가 읽었던 책이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독서 습관이 얼마나 잡혀 있으면 수능 일주일 전에 책을 읽고 앉아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본질에 계속 본질에 다가가는 거죠. 읽는 거예요. 읽는 능력이 되고 나머지들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개념 많이 해라. 수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수학에 있는 그 조건 있죠. 문제에 있는 조건을 굉장히 꼼꼼하게 파악하고 그 조건을 간파하고 그 조건에 맞는 개념 끌고 와서 공부하고 문제 풀었다. 이게 만점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수학 개념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석대로 하는 것이 맞는데 정석대로가 어렵지요. 왜? 요행을 우리는 바라니까. 근데 요행은 없습니다. 이 수능 만점자라는 게 특목고 외고에서 다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죠. 지방에서도 나오고 일반고에서 나오고 지금 성균관대 간 친구도 영훈고 성북구에. 그러니까 국제고도 아니에요. 국제고 아이들도 떨어지는 시험을 일반고 아이가 붙는다는 게 정석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나이가 더 어릴수록 더 정석대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독서 습관은 제가 무시 못한다고 늘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사실 성균관대 그 논술의 문제 보면 1번, 2번, 3번이 굉장히 빡셉니다. 3번까지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3번까지만 살아남는다면 승산이 있다. 그게 성균관대예요. 1번, 2번은 다 독해밖에 없어요. 요약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 묻지도 않아요. 3번이 찔끔 묻는 문제예요.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약 독해를 잘해야 돼요. 요약 독해를 잘하려면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되고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분류 요약이 가능하고 키워드를 꼭 써야 되거든요. 키워드. 뭐 예를 들어 능력주의 찬성이냐 반대냐 요 말을 찾아내려면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즉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나중에 성균관대 논술도 잘 봤지만 국어를 1등급으로 뚫어내는 이 불수능 국어를 굉장히 1등급이면 굉장한 그 수준이거든요. 근데 내신 4등급이었다는 거예요. 4, 5등급 영훈고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명의 기적이 아니라 정석대로 가면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정석대로 가는 것이 늦춰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말씀드렸듯이 뭐 동국대, 뭐 외대 이런 대학들이 대략 문제가 너무 쉽기 때문에 더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뭐 1차례 중앙대, 성균관대, 숙대,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엔 건대 이런 문제들을 뚫어내는 게 차라리 더 합격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통과해내는 능력을 그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말 그대로 됐습니다. 서강대가 성균보다 좀 더 쉬워요. 그러니까 서강대가 더 붙기가 어려운 거예요. 쉬우면 오히려 어렵습니다. 왜냐면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 채점하는 사람이 그것도 있고 이 변수가 통제가 안 됩니다. 제가 매번 수능 최저 맞춰야 되고 수능 최저 맞춘 학생 중에서 한 50% 정도를 붙이는 것 같습니다. 50%는 떨어져요. 근데 그게 보면 보통 홍대, 동대 이런 데들 넣은 친구들이 최저가 안 되니까 훨씬 박 터지는 것 같거든요. 차라리 수능 최저를 조금 더 끌어올리고 좀 높고 어려운 대학을 쓰는 것이 더 낫다는 게 제 정설이고 제 주장이고 20년 전의 경험입니다. 그렇게 해서 애들 붙였고 이번에도 사실 성대 2대에 지금 합격 소식이 오는데 어쨌든 영훈고 학생이 성대를 이번에 보란듯이 붙여가지고 제 말에 어떤 증명을 해줬고 그 친구 말이 선생님하고 책 읽고 쓰고 자꾸 생각하고 키워드 정리한 게 문제 푸는 그런 문제만 막 드립다 풀던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인터뷰도 한번 가져올 것 같고요. 본인이 인터뷰 출연을 해서 이 얘기를 후배들한테 들려주고 싶다고까지 한 학생입니다. 자, 지금 희비가 엇갈리는 시절입니다. 재수도 할 수 있고 다들 뭐 붙었다 떨어졌다 하고 내신이 잘 안 되니까 성균관대 연대 혹은 또 중앙대 정도 가고 싶은데 안 되니까 보통 논술 하러 오세요. 제가 보면 그래요. 빨리 시작하는 게 사실 좀 낫고 지금 하는 공부 점검해 봅시다. 읽기, 독해력 그리고 그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 문제의 조건을 보는 능력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지. 그게 돼야 공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신 만점 맞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형 아이, 수능형 문제를 잘 푸는 학생으로 우리가 그 피지컬을 만들어주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읽기 피지컬이라는 거죠.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10시간 동안 책상 위에 앉아있지 않았어요. 그 인터뷰 찾아보세요. 보면 시의회 활동도 하고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동아리하고 별거 다 했어요. 제가 이번에 제 제자 중에 동아리 하는 학생이 있는데 하나고 붙은 학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짧은 시간에 순간 집중력을 발휘해서 극한의 상황에서도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긴장감 속에서 집중할 수 있는 훈련. 그게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고 살아가면서도 필요하거든요. 수능 때 얼마나 긴장해. 그 긴장감 상황에서 멘탈 관리하면서 문제를 힘있게 풀고 나가는 것은 읽기 능력입니다. 읽기 능력이 돼야 그것이 됩니다.